안녕하세요, 블루서울입니다. 본격 뇌절 프로젝트인 락스타에게 닿기를 피드백 시리즈 2편 게임 내 화폐 재정립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레드데드 온라인에는 달러, 골드, 토큰 총 3가지 화폐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화폐 구조가 게임 내 경제면에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레드데드 온라인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금의 기능을 모두 토큰에게 이전하고 금은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락스타는 공지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서버를 닫고 플레이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의 수치를 토큰과 달러로 재분배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달러는 금 한 개당 25달러로 책정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재분배합니다. 토큰이 기존의 금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토큰의 역할은 직업 아이템 해금과 더불어 무법자 패스 구매, 한정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며 달러 대체제로도 이용될 것입니다. 토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직업 레벨을 올리면 획득하며, 기존의 금을 획득하는 시스템이었던 오늘의 도전과 도전 과제 보상으로만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큰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직업 아이템 해금에 신중해지도록 하며, 직업 레벨업을 통한 토큰 획득이 신규 유저들에게는 더 큰 보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보물지도, 현상금 미션 등의 임무 보상이나 결전의 보상을 제외한 이유는 지금도 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며, 특히 결전 보상 이벤트를 하는 경우 잠적하는 유저가 급증하며 결전 콘텐츠의 재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금액 공급처였던 보물지도에 대한 시스템은 이후 작물 오브젝트 활용에 대한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토큰의 공급이 제한되었으니 현금 결제가 수월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의 역할입니다. 올드 유저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기에 소비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비를 손쉽게 하도록 유료 콘텐츠를 모두 모아놓고 판매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둔 곳은 마담 나자르 혹은 생드니 장무라비입니다. 마담 나자르를 예로 들면 현재 한정 판매 아이템 및 유료 콘텐츠가 포함된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자파점도 가보고 마담 나자르도 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토큰으로만 구매 가능한 콘텐츠들을 마담 나자르가 모두 팔 수 있도록 하여 한 번에 모든 유료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레드데드 온라인의 백화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이 한 곳에 모인 백화점에서 할인 이벤트 중에 쇼핑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사실 앞으로 말씀드릴 카피탈레의 역할은 금괴가 오브젝트 형태로 돌아온다면 금괴가 대신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버려진 화폐인 카피탈레라는 기존의 컨텐츠를 활용해보기 위해 만든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앞서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탈레는 수표 역할을 하며 지금과 다르게 금이 아닌 돈으로 구매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캠프 보관함에 달러가 아닌 오직 카피탈레 형태로만 예금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예금을 하는 이유는 타 플레이어가 자신의 시체를 약탈했을 때 보유한 돈 일부를 도난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성하여 예금의 동기부여를 확실히 구축해 둡니다. 그러나 캠프 보관함은 타 플레이어에 의해 파괴되거나 자물쇠 키트로 오픈이 가능하며 일부 물품을 도난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캠프 습격, 플레이어 시체 루팅 두 가지 PVP 컨텐츠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엔 카피탈레는 한 개당 10달러 내외가 적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게 책정한 이유는 현재 카피탈레 일반 범죄 임무에서 총 25개 정도 얻을 수 있으며 필드에서도 종종 루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유 금액이 적은 유저들도 예금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달러, 토큰이라는 화폐만 남았으며, 다음 챕터에서는 작물 오브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레데리2에는 수많은 작물 오브젝트가 존재하며
금괴, 금조각, 달러 뭉치, 수표, 보물들, 이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드데드 온라인에서 작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수집가 직업의 수집품들, 그것도 세트로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작물의 가격을 올리거나 직업 활동의 수익을 낮춰서 그 밸런스를 맞추고 돈벌이 수단의 다양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직업 활동의 소득은 안정성을 장점으로, 범죄를 통한 작물의 획득은 위험하지만 재밌으며 보상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보물 지도에 대한 보상도 무슨 초콜릿바 하나 줍는 것이 아닌 보석과 금괴로 가득 찬 말 그대로 보물 상자를 열도록 하여 시각적인 쾌감을 주도록 바꿉니다. 또한 그런 오브젝트들은 탑 플레이어들에게 발견되면 빼앗길 수 있도록 하여 보물 사냥꾼이라는 역할을 따로 출시하지 않아도 유저들끼리 PVP 시스템처럼 구현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이라는 요소가 다시 싱글 모드처럼 금괴 오브젝트로 복귀하고 모든 작물 오브젝트의 비중을 키워준다면 레드데드 온라인은 싱글 모드나 GTA 온라인의 습격처럼 작물을 집어서 훔치는 연출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시각적인 쾌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내 화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달러, 토큰으로 구성되며 이번 챕터에서는 달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챕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도전, 직업 레벨 상승, 도전 과제 보상을 제외한 모든 보상은 달러만 지급됩니다. 현재의 임무의 보상 제도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목적을 이루거나 혹은 임무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보상이 높게 책정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보상 제도는 해당 임무의 난이도를 심각하게 하향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또한 컨텐츠에 대한 흥미나 동기부여가 낮아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역시나 GTA 온라인의 습격 완료 후 나오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무마다 보상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일괄적인 임무 평가 리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보상에 대한 다양성을 주며 유저들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임무 평가 리스트 항목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 항목에서 시간 제한, 강장제 제한 이렇게 성공해서 1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항목마다 성공했을 때 보상이 중첩되도록 하면 무기나 능력 카드의 활용이 자연스럽게 다양해지며 같은 임무여도 컨셉의 재구성을 통해 임무 다회차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던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쿠폰입니다. 이 쿠폰들은 주간 이벤트로 락스타가 배포하는 것이지만 이미 소유한 컨텐츠에 대한 할인 쿠폰들처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쿠폰들이 점점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쿠폰들이 쌓여가는 것만큼 유저들은 주간 이벤트에도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 관심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악성 쿠폰들을 낮게 혹은 세트로 묶어서 달러로 보상해준다면 쿠폰에 대한 욕구를 다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도전처럼 주간 이벤트로도 게임 내 다소 인기 없는 컨텐츠 활동들을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폐를 달러에 집중시켰고 보상 제도에 대해서도 재정립했습니다. 이제 달러를 소비할 방법에 대해 더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빠른 이동 비용, 특히 장거리 이동 비용이나 황야 캠프를 이용한 이동 비용을 크게 올립니다. 아마 레데온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소비 형태가 빠른 이동 비용일 것입니다. 게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빠른 이동으로만 다니다 보니 일반 필드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플레이어를 마주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빠른 이동 비용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조금이나마 필드의 플레이어들이 오래 존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둘째로 다이너마이트, 밀주, 약초, 작물의 가격을 올립니다. 작물 가격 상향의 이유는 앞 챕터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다이너마이트, 밀주, 약초에 대한 가격 상향은
바로 PVP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PVP가 주 컨텐츠인 오이드 유저들의 달러 소비를 촉진시키며 현재 삼성 강장제를 먹고 서부 터미네이터가 이곳저곳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PVP 상황보다는 일반적인 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좀 더 서부 시대 전투다운 PVP 환경을 조성하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제작 재료 가격 상향과 더불어 제작 재료 추가를 통해 PVP 환경도 새로 조성하면서 오이드 유저의 달러 소비도 2중 3중으로 더 지불되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화폐로 구매가 가능한 토큰의 소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료 컨텐츠는 모두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소비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둘째로는 종종 출시하는 한정 판매 아이템 중에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는데 앞으로는 오직 토큰으로만 구매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난 무법자 패스 보상 아이템들은 낱개로 항시 판매하되 개당 패스 가격보다는 높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자주 소액 결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법자 패스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현재 무법자 패스는 레벨 최대치에 이르면 구매한 금액 전부를 환급해 줍니다. 물론 유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시스템이지만 이것은 안 그래도 컨텐츠가 부족한 레데온에서 무법자 패스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수익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돈을 주고 구매할 만한 컨텐츠는 무법자 패스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무법자 패스에 대한 수익성을 바꿀 만한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현재 100% 환급 시스템에서 30% 내지 50%로 환급률을 삭감하는 방법. 둘째, 패스 레벨의 최대치를 크게 높여서 100% 환급받는 확률을 줄이고 패스 레벨업을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따라 최대 레벨에 미달한 유저들의 패스 레벨권 및 차기 버전 무법자 패스 결제를 유도합니다. 또한 이런 형태는 캐릭터의 레벨에 상관없이 무법자 패스 레벨을 상승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줄 것입니다. 물론 무법자 패스 시스템 변경과 토큰 보상에 대한 축소는 유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패스의 볼륨을 늘리거나 혹은 일반 커스텀 컨텐츠가 늘어난다면 솔직히 무법자 패스 환급률 0%에 레벨권 판매까지 한다 해도 불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도전이라는 게임 내 수익 수단도 있고 올드 유저에게는 이미 축적된 재화 그리고 신규 유저에게는 직업 레벨업 보상이라는 또 다른 벌이 수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늘려서 제작 인원을 더 보충하고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진다면 오히려 유저들의 이탈보다는 복귀하는 유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획한 락스타에게 닿기를 피드백 시리즈도 다음 편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더 추가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